자, 이제 물질의 특성 파트에서 이제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뭐 순물질과 혼합물, 그다음에 뭐 화합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올 건데 이 내용이 조금 화학 기초 지식이 없으면 난해해. 화학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난해하니까 같이 검토를 하면서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분자, 원자, 원소 요 개념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중간고사 때 있었지? 기억나나? 분자, 원자, 원소. 줘볼게. 먼저 분자라는 개념이 있었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를 말하지.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분자였어. 핵심어가 여기 있지? 뭐를 가져야 된다고?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 이게 이제 분자인데 예를 들면 그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세트산. 얘는 물에다가 섞으면 뭐가 되지? 식초. 이게 식초가 되는 성분이야. 아세트산의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C 하나에 H가 3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C에 O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고,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이게 식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인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 식초의 성질이 나타난다. 맛을 보면 신맛이 날 것이고, 냄새는 그 식초의 그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 있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이거야. 이렇게 됐을 때가 분자구나. 자, 그럼 여기서 원자와 원소의 개념으로 보면은 분자라고 하는 건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알갱이들 사이의 결합을 표현한 거거든. 요 짝대기는 내가 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알갱이 자체는 건들면 안 돼. 요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거든. 원자는 쪼갤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말하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몇 개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아세트산은 원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알갱이들 하나하나거든. 몇 개? 8개? 원자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자를 동그라미 쳐보면 이것들이 원자인 거야. 얘, 요거. 분자는 쪼개질 수가 있어. 쪼개지면 이제 성질을 잃게 될 건데, 쪼개는 과정에서는 요 동그라미와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는 거지, 요 알갱이 자체는 건들 수가 없다고. 알겠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그리고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의 종류를 말해. 원자의 종류. 그럼 저 아세트산 분자에 대해서 원소를 적용해본다. 즉 원자의 종류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저 알갱이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을 수가 있잖아. 같은 것끼리 묶으면은 몇 그룹이 나와? 그렇지. 원소는 3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C도 보이고, C도 보이고, H도 보이고, O도 보이지? 맞아? 여기에 고유한 이름들이 있다. C를 뭐라고 하고? 카본, 탄소, H, 하이드로겐, 수소, O는 산소. 이렇게 CHO. 이 3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분자, 원자, 원소의 개념이면 이걸 지금 왜 알려주냐면, 그 물질 중에서 호돈소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고, 호돈소 물질,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표현이 있어. 먼저 이것부터 헷갈리면은 저기가 무너지니까 잘 들어란 말이야.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예를 지금부터 들어줄게. 호돈소 물질 H2 수소, O2 탄소, N2 질소, Fe 철, Mg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지금 헛이라는 표현이 한글로 무슨 뜻이냐?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H2O, CH4, NH3, NO2, 또는 NaCl, MgSO4,
얘네 차이점 뭐야?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거지.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됐을 때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표현한 거거든.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화합물이 되면 기존의 성질은 사라져 그대로 있어? 예를 들어서 H2O를 생각해봐. H, 수소의 성질은 원래 뭐지? 불꽃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지? 가연성이 있단 말이야. 연소가 된단 말이지. O2는 조연성이라고 해서 연소할 때 도와주는 물질이란 말이야. 즉 둘은 그냥 불 그 자체인 거지. 그치? H2랑 O2라고 하는 거는 불이 나게끔 하는 원료와 그 불이 나게 도와주는 그 돕는 물질, 매개 물질까지 같이 있는 상태란 말이야. H2O는 오히려 불을 끄지. 기존의 성질이 사라진다고. 화합물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성질이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새로운 성질을 나타나게 됐을 때 화합물이 있는 거야. 얘기를 해보면 H2O는 그냥 한 종류의 물질이야. 한 종류의 물질인데 화합되기 전 원소의 성질은 사라져 있다고. 알겠지? 그게 이제 화합물에서 핵심인 거야.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성질은 그냥 영어로 무슨 성질 영어로 뭐라고 해? 캐릭터냐? 몰라요. 자, 아무튼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알겠냐? 자, 또 원소 개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소 개수. 한 종류의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냐, 아니면 둘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냐. 이게 이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이점이 됐다. 우리가 계속 원소라고 했을 때 원자 종류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호돈소 물질을 다른 말로 원소라고 해도 돼. 이건 약간 종류의 개념이면 그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 그 자체인 거거든. 수소라고 하는 종류의 그 물질 그 자체. 맞지?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질로.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게 수소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호돈소 물질도 원소라는 표현을 써. 약간 개념적인 차이는 있어.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표현한 거고, 얘는 그 원자 종류에 해당하는 그 물질 그 자체를 직접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그 물질의 형태인 거고. 그래서 호돈소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라고 적은 책도 있고 원소와 화합물이라고 적은 책도 있어. 이렇게 알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질 게 뭐냐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개념이 있어. 순물질 vs 혼합물. 순물질은 위에 보이는 이거 물질 한 종류잖아. 얘도 한 종류고. 다만 원소가 몇 가지냐로 표현된 것 뿐이지. 순물질은 이거 낮게 하나를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하나하나. 알겠지? 순물질. 그럼 혼합물은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자, 이건 단순 믹스야. 혼합은. 얘는 화합이야. 이건 혼합이고. 혼합은 단순히 섞은 거고, 화합은 섞여갖고 새롭게 나타났을 때 화합이라는 표현 쓴다고. 나중에 제일 헷갈리는데 얘는 두 개 헷갈리는 거야. 화합물과 혼합물이 헷갈린다고. 뭔가 개념적으로 둘 다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섞여 있지만 차이는 뭔가요? 혼합물은 A랑 B가 섞였을 때 A, B 성질이 그대로 다 있어. 화합물은 A랑 B가 섞였지만 완전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했지. 그게 화합이라고, 혼합이 아니야. 알겠지? 혼합과 화합의 차이 알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이거야. 화합과 혼합의 차이. 분명히 얘도 섞였어. 요거 이렇게 해볼까? 혼합물은 H2랑 O2랑 단순히 섞어놨을 때 이건 혼합. H2O가 되면 화합. 단순히 섞인 상태에서 불꽃을 갖다 대면 그 개별적인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폭발하지. 수소에 불 붙으면서 터질 거야. 근데 화합이 되면은 완전 새로운 성질의 새로운 물질로 탄생하는 거거든.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한 가지로만 딱 존재할 때.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됐든 섞였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알겠지? 중요하니까 하나 줘. 화합물은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는 거는 혼합물은 섞인 물질의 성질이 다 나타나. 섞인 물질의 성질 모두가 나타난다. 이게 혼합물의 차이. 혼합과 화합의 차이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순물질 갑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돼 있대. 그러다 보니까
고유한 성질 하나만 딱 나타나겠지? 물질이 하나니까. 고유한 성질 하나만 나타난다. 밑에 종류가 나와 있네.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위에다 적어놔. 이게 호돈소 물질 또는 내가 원소라고 표현한 거야.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표현한 거.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밑에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자. 금, AU, 프리, CU, 산소, O2, 수소, H2, 대문, C. 오른쪽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화합이라고 한다. 화합물. 섞여서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야 돼. 완전 재탄생한 거야. 물은 화학식으로 H2O, 염화나트륨 NaCl, 이산화탄소 CO2. 요렇게 보면 누가 섞였는지 보이지? 산소랑 수소, 나트륨과 염소, 탄소와 산소. 이렇게. 소금 우리가 꼭 먹지 않아? 꼭 먹는 물질이지. 나트륨 그 자체는 먹으면 죽어. 염소도 먹으면 죽어. 근데 각각 먹으면 죽는데 합쳐놨더니 꼭 필요한 물질, 먹어야 사는 물질이 되지. 소가 염분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좋지 알아? 방목을 하는데 애가 이렇게 염분이 부족한 거야, 사료에. 소금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걔도. 그러면 그 소금기를 찾아서 헤매. 그거 보통 어디를 해? 이런 문고리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지면은 손에 땀, 즉 염분이 같이 갈라고 그걸 핥아먹고 있다. 신기한 거야. 지가 필요한 물질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다음 균일 혼합, 다음 혼합물 갈게. 혼합물.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지. 이거. 요걸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두 개를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요것들이 단순 섞여 있을 때, 새로운 성질 나타내는 게 아니야. 단순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고, 옆에 성분 물질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 혼합물에 보면은 균일과 불균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균일은 완전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완전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얘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층이 분리된다. 층이 분리된다 이러면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자, 고르게 섞여 있는 거 대표적으로 여기 탄산음료 위에를 따라 먹나 밑에를 따라 먹나 똑같은 맛이지. 그게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의 대표적인 예야. 또 불균일은 주스. 여기 과일 주스. 아래쪽이 가라앉아있지. 그래서 흔들어 드세요 그러잖아. 어떤 액체인데 흔들어 드세요 하면 전부 다 불균일인 거야. 층이 분리됐기 때문에 흔들어 먹으라는 거야. 다음 우유도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표현해. 우유. 단백질이 이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흙탕물은 뭐 여기 그림 보면 바로 분리된 거 보이지? 암석이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거 이해가? 암석? 그림 한번 알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암석 사진을 한번 찾아줄까? 이게 돌이야. 딱 봐도 시커먼 거랑 하얀 거랑 균등하지 않지? 그치? 골고루 섞인 게 아니지. 한쪽은 뭐 시커먼 게 많고 어째 반대쪽은 좀 하얗게 많고 그러잖아. 이렇기 때문에 암석이 불균일에 들어가다. 하나 더 적어놔. 혈액. 혈액도 불균일이야. 피를 딱 까잖아. 그럼 거기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파도 있잖아. 내가 여기를 땄을 때 백혈구가 10개가 있어. 여기 땄다고 무조건 10개인 게 아니라고. 어떤 선택지 알겠어? 불균일의 선택. 그러니까 균일의 종류,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공기, 합금. 야, 공기랑 합금도 균일 혼합물이야. 골고루 섞여 있어. 합금 뭔지 혹시 아는 합금 있어? 합금 중에 아무거나. 합금이 뭔지 모르나? 금속 2종류 이상 섞어놓은 거. 금속을 2 이상 섞어놔.
균등하게 이렇게 섞이거든. 대표적인 합금? 모르는 사람 없는데요? 단언컨대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합금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청동. 청동. 이게 국이랑 주석 섞은 거야. 국이랑 주석, 청동. 그지? 이런 게 합금이야. 그럼 공기는 뭐랑 뭐 섞였지? 질소와 산소. 이런 식으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